오늘 영상은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세요. 래시포드가 맨유를 떠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점점 더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지난 주말에 있었던 맨체스터 더비에서 아모린 감독이 래시포드를 아예 명단에서 제외를 시켰었죠. 그때 래시포드가 부상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모린 감독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래시포드는 징계가 아니다. 만약에 징계였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것이다. 단지 래시포드와 함께 부임한 이후에 오랫동안 무언가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래시포드를 명단에서 제외한 거고, 계속해서 래시포드를 사용할 방법을 시도해 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부임한 이후에 아모린 감독이 본인의 전술에 래시포드를 써보려고 했는데, 래시포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제외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래시포드도 맨체스터 더비가 끝난 이후에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더비에서 제외되는 건 너무나 실망스럽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다. 우리 팀은 경기에서 이겼으니까 계속 나아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래시포드가 이적에 관련한 이야기에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다음 단계의 커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맨유를 떠날 때는 나쁜 감정은 전혀 없을 겁니다. 나는 항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맨유를 떠나게 된다면 내가 스스로 성명서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래시포드도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하면서 당장 맨유가 1월 이적 시장에 래시포드를 판매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래시포드가 중동 무대에서의 관심도 받고 있는 상태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래시포드를 처음에는 사용을 해보려고 했었죠. 심지어 래시포드가 아모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데뷔전에서 1분 만에 득점을 했던 선수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모린 감독은 래시포드를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래시포드가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됐을 때 아모린 감독의 전술에서 적합해 보이는 특성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공간 침투에 능한 공격수다 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아모린 감독은 늘상 아모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를 후방으로 끌어들이는 패턴을 늘상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맨유에서 보여주는 패턴 중에 하나가 3백이 만들어져 있을 때 더리우트는 살짝 올라가고요, 오른쪽에 있는 마즈라이 혹은 왼쪽에 있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내려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좌우에 있는 윙백도 내려오면서 포백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상대가 전방 압박을 위해서 앞쪽으로 끌려 나오면, 특히나 이 포백을 만들면서 좌우로 분산시키면서 압박을 넓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앞쪽에 상대 수비가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을 때 아무래도 라인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전방 압박은 좌우로 분산이 되면서 압박 자체가 전방에서 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상대가 올라와 있을 때 최전방 공격수 밑에 있는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한 번 더 끌어냅니다. 그러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기본적으로 넓은 공간이 좌우에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모린 감독은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다가 주고받는 패턴을 사용을 하다가 상대가 올라오면 과감하게 이 공간으로 볼을 던져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공간이 나면 그 공간을 빠르게 활용을 하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이게 아모린 감독의 기본적인 전술적인 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장면에서 아모린 감독이 래시포드를 활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아모린 감독이 데뷔전에서 맨유의 첫 번째 빌드업이었죠. 오나나 골키퍼가 왼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입스위치 타운의 선수들을 앞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끌어당겼을 때 볼을 잡으니까 앞쪽에 있는 선수가 딸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나나 골키퍼에게 패스. 그러면 앞에 있었던 공격수가 또 달려갑니다. 그러면 오나나가 이번엔 오른쪽으로 패스. 그래서 볼을 잡자마자 오른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니까 또다시 수비가 또 끌려 나와요. 그러니까 왼쪽으로도 끌려 나왔고 오른쪽으로도 끌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수비가 앞쪽에서 넓게 분산이 되는 형태니까 그 순간 전방에 있었던 디알로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러 내려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수비를 쭉 끌어당겼죠. 그 다음에 디알로가 이 측면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공간이 나니까 주고받으면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레시포드는 최전방에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디알로가 볼을 끌고 나오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을 일단 디알로의 스피드로 활용을 하고요. 디알로가 측면을 무너뜨리면서 또다시 수비가 끌려 나갑니다. 그 순간 레시포드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디알로가 크로스를 올릴 때 레시포드가 이 넓어진 공간으로 뛰어들어갔고요. 디알로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어요. 1분 만에 득점을 만들어냈었고, 저런 움직임이 어쨌든 레시포드가 가진 그래도 장점, 그리고 레시포드가 맨유에서 정말 주목을 받던 유망주 시절에 가장 잘했던 움직임이죠. 물론 레시포드가 저 자리보다는 왼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선수긴 하지만, 그래서 저 첫 번째 장면에서는 레시포드가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 득점이 나올 때는 디알로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본인이 직접 다시 이 공간으로 올라오면서 수비를 무너뜨릴 때 레시포드가 뛰어들어가는 이런 패턴이었죠. 그런데 사실 디알로가 윙백에 나온다면 수비를 끌어당기는 이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갈 때 디알로가 매번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레시포드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패스가 들어가면 상대 수비수와의 1대1 경합 상황, 이 경합 상황에서 레시포드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죠. 아니라면 최전방 공격수가 이렇게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최전방 공격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내려오면서 오히려 수비를 한 명 더 끌어내는 거예요. 더 끌어내면서 수비를 등진 상태에서 버텨주고, 이때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레시포드가 내주는 패턴, 그러니까 레시포드가 직접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거나 아니면 내려와서 버텨주는 플레이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최전방 공격수로서 해줘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아모린 감독의 데뷔전에서 1분 만에 득점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맨유가 또 수비 라인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하는 순간을 노려서 의도적으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으로 볼을 돌리면서 달로가 왼쪽 윙백인데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왼쪽 윙백이 내려와서 볼을 받으니까 당연히 앞쪽에 있었던 선수가 윙백을 따라서 또 끌려 나와요. 넓은 공간이 뒤에 좀 발생을 하잖아요. 이때 달로가 내려오는 것을 의도한 다음에 상대가 끌려 나오는 순간, 그 순간 앞으로 패스를 보냅니다. 그럼 이 앞에서 누군가는 볼을 받아줘야 되는데 앞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레시포드가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 상황에서 너무나 쉽게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레시포드가 최전방 공격수에서 볼을 잡아주는 역할을 굉장히 못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상대 수비를 앞쪽에서 맨유가 모두 끌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상대의 전방 압박이 분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뒤쪽에 공간이 나서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레시포드가 본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혼자서 앞쪽으로 올라가다가, 그리고 약간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내려와서 볼을 받는 것도 아니고 뛰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상대 수비수들이 편안하게 올라와서 이 볼을 끊어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버텨주는 플레이도 안 되고 움직임도 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앞쪽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레시포드가 연계의 플레이 혹은 떨어뜨려주는 패스도 좋지 않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레시포드가 볼을 받을 때 수비가 약간 뒤늦게 달려오면서 분명히 레시포드가 뛰어 올라오는 공격수에게 볼을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어떻게 패스를 하냐면 레시포드가 볼을 잡았을 때 가르나초가 달려나가고 있는데 달려나가는 방향으로 패스를 주는 게 아니라 가르나초가 있는 방향으로 패스를 줘요. 그러면 가르나초는 달려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역동작에 걸리겠죠. 가르나초는 달려가고 레시포드는 가르나초가 달려나왔던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턴오버가 나오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레시포드가 심지어 수비가 좀 게으르기 때문에 본인이 패스 미스를 한 다음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 공격수가 볼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압박도 안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레시포드가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레시포드가 버텨주는 플레이만 잘한다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장면이 상대를 또 끌어당기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모든 선수가 상대를 끌어당겨서 앞쪽에 있는 레시포드에게 이번에는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이번엔 레시포드가 그래도 잘 내려와 줬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앞쪽으로 끌어당겼는데 레시포드까지 내려오면서 최후방 수비를 당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을 받아서 레시포드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의 수비 라인에 선수가 굉장히 적어진 상태잖아요. 그 순간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래시포드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아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한 번의 패스가 나가죠. 이 패스가 래시포드가 버텨주는 플레이만 한 번 되면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상대의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버텨주는 플레이가 안 되니까 래시포드가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던 거고,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도 사실 이런 장면을 보시면 이번에도 달로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상대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끌어당겼다가 달로가 전방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선수도 살짝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공간을 앞쪽에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래시포드가 달려갑니다. 근데 이렇게 달려 들어갈 때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 상황에서 이상하리만큼 래시포드가 과거에는 저 빠른 스피드로 볼을 가져오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했는데 요즘에는 저 경합 상황에서 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래시포드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모린 감독이 래시포드를 어떻게 써봤냐면 호일룬이나 지르크지를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를 하고 래시포드를 최전방 공격수의 밑에 있는 자리에 한번 써봤습니다. 요 자리에서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내려오면서 상대를 앞쪽으로 끌려 나가게끔 만들었을 때 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있는 자리는 윙백이 내려가니까 이 공간으로 내려와 줍니다. 내려와 주면서 수비를 한 번 더 끌어내는 플레이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전방에서 공격수가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끌어냈을 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다시 뛰어들어가는 패턴도 보여줘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중원에서는 미드필더들이 내려가면서 또 수비를 끌어당길 때 가운데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선수는 측면으로 돌아뛰는 플레이도 잘하는 스피드를 갖춘 공격수인 동시에 약간은 내려와서 빌드업에도 가담해줄 수 있는 선수여야 되거든요. 근데 래시포드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만 잘하는 유형의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래시포드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준다거나 좋은 오프더볼 플레이로 공간을 향해 뛰어들어가는 것을 잘 못했어요. 특히나 래시포드가 이제 스피드가 빠르고 침투에 들어가는 타이밍만 맞으면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때가 있는데 오프더볼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운동 능력과 스피드에 비해서 움직이는 동선이나 영리한 오프더볼 플레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앞쪽에 호일룬이 있고 오른쪽에 래시포드가 있고요. 가장 측면에 디알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앞쪽에 있는 마이누가 살짝 올라가면서 상대의 미드필더를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일룬이 내려와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호일룬이 내려올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호일룬이 내려오는 순간 아무래도 수비가 호일룬 쪽을 좀 바라보고 있겠죠. 그리고 측면에 있는 선수는 디알로가 뒤에 있기 때문에 디알로를 좀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래시포드가 그냥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들어가 주면서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기거나 그러면서 디알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래시포드가 호일룬이 내려오면서 아무래도 상대 수비수들이 호일룬에게 시선이 쏠려 있으니까 뒷공간으로 뛰어나가면서 여기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런 움직임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일룬이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마이누에게 패스를 보내줬거든요. 그럼 마이누는 래시포드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나 디알로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두 가지의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래시포드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디알로 쪽에도 공간이 안 나오고 래시포드가 받으려는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누가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래시포드가 달려가는 게 한 타이밍 늦어요. 그래서 래시포드가 여기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못 가져가서 결국에는 마이누의 패스가 그대로 수비수에게 끊기는 장면이 나오죠. 래시포드가 공격에 아무런 관여가 안 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다른 장면도 보면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은 맨유가 상대의 전방 압박을 끌어내고 여기서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방향 전환을 했을 때 당연히 디알로가 좀 내려오죠. 그래서 디알로가 내려와서 볼을 받았어요. 그리고 디알로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으니까 수비를 끌어내고 그 공간으로 래시포드가 뜁니다. 그리고 래시포드에게 디알로가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래시포드가 측면 공간으로 달려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래시포드가 단점 중에 하나는 볼을 잡았을 때 온더볼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래시포드가 치고 나가질 못했습니다. 공간이 많이 열렸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디알로가 뒤에서 올라오는데 디알로가 올라올 때까지 아무런 플레이를 못했어요. 디알로는 이미 올라와 있죠.
그리고 레시포드가 여기서 치고 나가는 움직임을 못하니까 수비수가 레시포드를 안정적으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시포드가 돌파를 시도를 하거든요. 돌파를 시도하다가 온더볼이 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볼을 뺏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디알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디알로가 만들어준 공간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은 미드필더 라인에서 맨유가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볼을 돌릴 때 레시포드가 살짝 내려와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이 주고받고 있으면 레시포드가 풀어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 뒤로 좀 물러나야 수비를 뒷걸음질치게 만들어야 볼을 받은 선수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을 전혀 안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드 라인에서 맨유가 풀어나와서 마이누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여전히 레시포드가 앞쪽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수들도 레시포드를 따라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누가 볼을 끌고 올라올 때 이미 여기서 벽이 생겨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벽을 레시포드는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어야 좋은 오프 더 볼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저 자리에서도 레시포드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면서 본인이 볼을 가지고 좋은 공간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플레이를 하면서 저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서도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잘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윙백으로 기용되는 것도 레시포드가 뭐 수비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부지런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잘 안 되죠. 수비적인 마인드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모린 감독이 괜히 오랫동안 레시포드와 함께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라고 발언을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레시포드가 지금 현재 맨유에서 주급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5번째로 연봉이 높은 선수가 레시포드입니다. 정말 많은 연봉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레시포드가 이렇게 고주급을 받으면서 아모린 감독이라는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 전술에도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 맨유 입장에서는 레시포드를 방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레시포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떠날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레시포드가 오랜 시간 동안 어쨌든 맨유에서 성장을 해 나가면서 맨유의 희망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맨유에 있어서 연봉을 너무 많이 받는 팀 내에서 전술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자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